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쪽에 실력 확인하기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인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합니다. 앞 시간에 말했지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? 평행사변형의 뜻이나 성질을 만족을 시키거나 또는 한 쌍의 대변이 어때야 돼요?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되는 거죠. 이제 요거는 성질이 아니지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. 1번은 어떤가요? 130도로 똑같죠.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50도죠. 이건 두 쌍의 대각이 똑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2번은 안 된다고 그랬죠. 이 한 쌍에 전부 다 조건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퍼져 있으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됩니다. 자, 3번 해볼까요? 일단 5cm, 5cm고 40도, 40도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Z죠.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죠. 각이 똑같으니까.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3번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4번 어떻습니까? 문제를 잘못 풀고 있었네요. 평행사변형인 것을 골라달라는 거죠. 1번과 3번이 이제 평사가 되는 거고요. 2번은 안 되고 4번도 보장이 안 되죠. 왜냐면 이쪽이 2등분 된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이 녀석은요 5cm, 5cm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쪽은 어떻습니까? 얘가 40도가 될 수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이렇게 190, 190이니까 360도를 초과합니다.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평사가 되는 건 1번과 3번만 되는 거예요. 6번으로 갑시다. 자, AD와 BC의 중점을 MN이라고 합시다. 이때 ABCD의 너비가 80제곱cm일 때 이 녀석의 너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. MPNQ에. 자, 반으로 잘라도 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건 평사가 맞죠? 그럼 반으로 잘랐으니까 AB NM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? 80의 절반이니까 40이죠. 그럼 대각선을 두 번 그으면 4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? 40 나누기 4에서 10이 되죠. 오른쪽에 있는 것도 대칭으로 10이죠. 이 전체는 20이 되는 겁니다.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자, 중단원 마무리해서 앞부분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.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번을 좀 봅시다. AECF,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요 A랑 CF라고 하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사용할 수 있죠? 억각과 동의각이 같다는 성질을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랑 가위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죠. 왜냐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가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그라미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억각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억각이 되지 않습니까? 보이죠?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억각이 되니까 여기도 동그라미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그라미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? 당연히 알 수 있어요. 여기 몇 도가 되죠? 이렇게 이웃하게 더한 게 180이라고 했으니까 요 A라는 각도 전체는 120도죠. 그럼 절반씩 나눠 가진 거니까 하나당 다 60도가 되는 겁니다.
그러니까 사실상 요 왼쪽에 있는 ABE라고 하는 사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CFD라는 사각형은 전부 다 정사각형인 거예요. 정삼각형인 거예요.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길이를 다 구해줄 수 있는데 요 B가 8이죠. A도 8이죠. 그럼 다 8이니까 다 888 되지 않겠어요? 그럼 얘는 뭐가 돼요? AF는 4가 되죠. AF를 마주보고 있는 이 C도 4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녀석의 둘레는 뭐가 되는 거예요? 파이 2개 더하면 12, 16, 4 2개 더하면 8이니까 24cm가 되죠.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. AC랑 BD는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이고요. EF는 이 교점을 지나가는 선입니다. 이때 EOD라고 하는 이 녀석이랑 COF라고 하는 이 녀석을 더한 게 15라고 할 때 전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. 지난 시간에 문제에서 봤듯이 요 BOF라고 하는 녀석이랑요 위에 있는 COE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합동이에요. 합동 관계예요. 왜 그렇다고 했었죠? 일단 막곡지각이 같고 여기를 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엇가게 되니까 얘도 가이가 되죠. 그리고 이 BO랑 DO라는 것 자체는 길이가 똑같아요.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등분 됐으니까. 그래서 두 삼각형은 합동인데 어떤 합동이 된다? ASA 합동이 된다. 지난번에 봤었죠? 그러니까 사실상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의 넓이를 알 수가 있죠. 이제 BOC라고 하는 녀석 뭐가 되는 거죠? 15가 되는 거죠. 그럼 ABO도 15가 되고 AOD도 15가 되고 COD도 15가 되니까 15가 몇 개 있어요? 4개 있으니까 60제곱cm가 되는 겁니다. 지난번에 했던 거랑 대단히 흡사한 문제입니다. 자, 아래 11번을 봅시다. ABCD의 넓이가 20일 때 PAB와 PCD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요?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10이에요. 괜찮죠? 12번 CE와 DF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. CE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. DF는 이만큼이에요. 두 개를 더해달라는 거죠. 자, 우선은 지금 요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자? 이 녀석의 평행사변형이니까 억각을 생각하자. 그럼 요 BA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B랑 BE의 길이가 똑같아서 여기가 7이 되죠. 그럼 이 C는 뭐가 되겠어요? AD랑 길이가 똑같잖아, BC가. 그러니까 3이 되겠지. 그러면 또 다시 AEB라고 하는 거랑 CEF는 막곡지각이니까 각이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억각되는 거 보이죠? 그래서 얘도 뭐가 돼요? 동그라미가 되죠. 그래서 이 CEF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이니까?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F는 3cm가 되고 CD는 7cm가 됩니다. 그래서 CE의 길이는 3cm가 되는 거고 DF의 길이는 10cm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3cm가 되는 거지.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13번. 자, 평행사변형 안에 이런 AECF라고 하는 사각형을 내가 만들었는데요. 그 사각형이에요. 근데 뭔가 정체가 있겠죠?
그때 AFC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. AFC가 어디 있냐면 요만큼의 각도네요. 근데 얘는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평행사변형이에요. 그렇게 생겼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우선은 요 A5랑 CO의 길이가 똑같죠. 그쵸? 그리고 요 B5의 길이가 있는데 이 B5가 이 B5에서 D만큼을 덜어낸 게 E5예요. 그렇죠? 그리고 OD에서 FD만큼을 덜어낸 게 OF예요. 그럼 우리가 B5랑 D5는 원래 똑같잖아요. 그렇죠?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등분 된 거니까. 거기에서 같은 거를 덜어낸 거니까 남아있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죠. 괜찮죠? 그래서 요 AECF에 대각선의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더니만은 서로를 반으로 나눠요. 그럼 평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평사가 맞죠?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. 성질을 만족시키기 때문에. 따라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하나의 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각도를 구하는 것 대신에 뭐를 구해도 괜찮다? 이 녀석의 대각인 이 각을 구해도 괜찮은 거예요. 그러면 AEC를 어떻게 구할까요? 여기 보시면은 이 삼각형 보이죠? AEC. 이걸 사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? 이쪽이 40도고 이쪽이 35도니까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돼요? 75도가 되죠. 그거를 180도에서 빼주면 105도죠.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. 105도는 뭐랑 같아요? AFC랑 같다고 했죠. 마주보는 게 같으니까. 그래서 AFC는 뭐가 된다? 105도가 된다.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중단원에 있는 문제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. 앞에 문제 풀다 이해 안 되면은 전 시간에 공부한 대표 문제 풀이와 중단원 마무리 풀이를 한 번 더 들어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힌트를 얻어보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